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3년에 버블 7 중심으로 60% 이상 폭락한 것을 아십니까?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지금 흐름이라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에서 5년간 50% 이상 떨어지는 부동산이 급증할 것입니다. 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곳이나 매물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70% 대폭락 10곳은 꼭 피해야 돼요. 여기 집 사면 평생 큰일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헬리콥터에 올라타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자, 마지막 막차입니다. 막차가 이제 거의 떠나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먼 곳과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이제 폭락을 떠나서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만큼 재테크를 하고 싶다, 뒤처지지는 않고 싶다, 그렇다면 반드시 좀 서울에 이 가까운 곳들, 수도권에 산다면 이런 곳들에 집을 매입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아닌 것들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아파트를 끌고 가야 돼요. 세대수 많은 것들 중심으로. 먼저 여기 보세요.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이라고 해서 아파트 아닌 것들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쪽부터 볼까요? 의정부 또는 덕양구, 그 다음에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용인, 의왕, 안양, 산본, 부천, 이 안쪽으로 잡으세요. 안쪽으로. 여기를 벗어나면 일단 리스크가 커요. 서울에서 머니까. 제 말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왜 문제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뭐 다가구, 다세대 또는 이제 주택은 아니지만 상가, 아무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거의 뭐 숙박, 생활형 숙박, 지역택조합, 토지 다 똑같아요. 자, 황금성이 없습니다. 안 팔려요. 일단 팔리질 않아요. 두 번째, 투자성이 없어요. 좀 많이 뛰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덜 뜁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만 세금이 세서 또 안 팔리니까 별로예요. 물량도 넘쳐납니다. 얘들은 평생 안 팔려 고생해요. 그냥 단순하게 한두 달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냥 10년 내내 상승장에 잠깐 팔려요. 아파트는 안 그러잖아요. 하락장만 조금 멈칫하고 전반적으로는 싸게 내놓으면 팔리잖아요. 기회비용을 날립니다. 얘가 안 팔리는 바람에 정말 갈아타야 하는데 이걸 못 잡는 거예요.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2주택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돈도 부족하고 2주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좋은 걸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안정성도 없어요. 바로 이게 비아파트 운명이에요. 하락장에 상급지나 지역 내 최고 입지로 갈아탔어요.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네모박스를 해봤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누가 뭐래도 서울이 제일 좋죠. 그런 다음에 남쪽으로 좀 길죠. 이게 수도권 중심입니다. 수도권 중심, 고양, 남양주, 하남, 용인, 수원, 뭐 안양, 군포, 부천, 이 테두리죠. 그리고 그 밖이 C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방은 D입니다. 즉 이게 A급이라면 여기는 B급, 이 C급, 그 다음에 밖은 D급. 자, 서울이라고 해서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서울도 어디가 좋냐라고 자꾸 여쭤보시는데 이대로 가세요. 이대로. 지역 순위는 누가 뭐래도 강남구를 이길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강변, 강남 3구하고 한강변, 그 다음에 도심. 한강변은 어딘지 알겠죠? 한강 라인을 따라서 도심, 서울 외곽, 이 순서대로 투자 가치가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자, 이거부터 보자고요. 뭐 여기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 A급인 서울이 제일 좋고, 왜 B급이겠어요? A급 다음으로 좋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두 번째로 좋고, 중심부가. 세 번째는 경기 외곽과 인천 포함한 거예요. 세 번째로 좋고, 제일 안 좋은 게 D급 광역시 지방.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입지 순이에요. 그런데 이제 A급에서도 이 순서로 좋다고. 강남 3구, 한강변, 도심권, 서울 외곽. 이해 갔죠? 다만 전체가 A급이니까 다 좋다. 가격 변화는 현재 10억인데 하락하면 이거 반토막하면 한 5억 할겠죠. 나중에 상승장에는 15억까지 가고 또는 20억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기간적으로 하락을 한 4년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서울은.
회복도 2년 만에 해버립니다. 아주 빨라요. 신고가를 4년 동안 계속 찍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계속 폭락했다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는 두 번째 좋은 경기 중심부, 주요 신도시가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과천, 광명, 성남, 용인, 하남, 안양, 수원 정도를 B급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10억이라면 하락장에 5억, 상승장에 8억에서 15억. 보시면 15억에서 20억, 8억에서 15억. 어떻습니까? 같은 돈 10억에서 A보다는 더 못 가죠. 그렇지만 신고가 찍습니다. 자, 얘는 하락이 5년이고 회복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4년. 신고가는 3년밖에 못 찍어요. 서울하고 비교하면. 이번에는 C급 보세요. 경기 외곽하고 인천, 군포, 시흥, 자, 안산, 김포, 화성, 평택, 파주, 양주, 오산 뭐 이런 등등등 현재 10억짜리 같이 있다고 보자고요. 얘가 하락 5억 똑같이 했어요. 근데 상승은 7억에서 12억. 어때요? 위보다 경기 중심보다 훨씬 못 가죠. 본전치기도 회복 못할 수도 있겠죠. 자, 하락이 6년, 회복도 5년 되게 많이 걸리고 신고가는 더 줄어들어요. 2년. 이게 D급인 지방광역시 지역은 세종,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기타 등등등 다 포함돼요. 현재 10억짜리가 떨어지면 역시 하락장 5억인데 상승장에 5억에서 12억. 폭락하고 끝나버리거나 겨우 회복하고 그러니까 C급보다도 조금 더 밀린다고 봐야 돼요. 하락은 7년, 회복은 6년, 신고가는 1년. 어떻습니까? 이걸 보니까 지분 A, B, C, D 순으로 잡아야겠구나. 이제 최근 3년간 늦게 뛴 곳들은 다 위험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많이 팔렸대요. 왜 늦게 뛴 곳들이 위험할까요? 늦게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으니까 나중에서 관심을 가진 거야. 아니 서울이 이제 수도권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을 했는데 지방도 그래요. 19년에 뛴 것들은 아주 좋은 거예요. 20년에 뛴 것들은 그 다음 좋은 것이고 21년에 뛴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것들이고 지금도 뛰고 있는 것들이 제일 안 좋아요. 강원도, 전라북도 막 이제 뛰고 있죠. 그런데 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해 서울서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많이 팔렸다고 했는데 보자고. 작년에 뛴 것들 자 정리해봤어요. 상승한 아파트. 서울은 주로 서울에서 안 좋은 곳들이 어디입니까? 외곽이죠. 경기도는 중간도 있지만 주로 외곽에서 역시 경기도도 많이 뛰었어요. 광역시하고 지방은 대부분이 이때 뛰었어요. 전반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것들이 늦게 뛰었다 이 말이죠. 상승한 부동산을 보니까 이런 것들도 뛰었어요. 지역특조합,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왜? 너무 아파트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애들이 따라갔어요.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늦게 뛰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좋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레지던스라든가 아파트형 공장하지 마세요. 분양 부동산, 고분양가. 분양을 하면 고분양가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나중에 떨이 분양할 수도 있고 이거 분양가 밑으로 엄청 추락합니다. 미분양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 미분양이겠어요. 폭락장의 미분양은 좋아요. 근데 지금 미분양 보지도 마세요. 소외 외곽지역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든지 외곽지역은 좋지가 않는 거예요.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 나쁘다. 자, 입지가 떨어지는 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별표 한번 쳐볼까요? 아마 증명이 그대로 될 거예요.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야. 그 근처는 다 이 모양이에요. 자, 강남 개포 주공 5단지. 자, 이게 가다가 16년부터 뛰네. 진짜 먼저 뛰네. 보세요. 신고가 찍고 이제 막 빠지려고 하죠. 어떻습니까? 16년 5월 달부터 뛰었어요. 입지가 강남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서울인데도 이제 뭐 마포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도 달라요. 레미안 공덕 3차 보세요. 회복을 횡보를 길게 했죠. 17년부터 뛰었죠. 거의 1년 반 차이가 나네요. 이때부터 쭉 올라갔죠. 그래도 괜찮네요. 왜? 얘들보다는 먼저 뛰었으니까. 세 번째, 수원 영통. 얘는 횡보를 되게 오래 했죠. 19년부터 뛰었어요. 보세요. 19년부터 날아간 거 보이죠? 자, 서울보다 2년이나 늦게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만 해도 경기도에서는 중심에 들어가요. 자, 이 파주 보세요. 자, 외곽 지역,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들 이럽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쳐가지고 20년 9월 달부터 뛰었네요. 여기 보니까 되게 늦게 뛰었네요. 같은 수도권인데도 거의 1년 이상 차이가 났네요. 1년 6개월이나. 어때요? 바로
좋은 것들이 이렇게 먼저 뛰고 입지가 나쁜 곳일수록 이제 이 순서로 이렇게 갔잖아요. 나쁜 곳일수록 늦게 뛴다. 서울 경기도 광역시 집값 흐름 전망. 이거 여기까지는 22년까지는 팩트고요. 이 뒤는 전망입니다. 자, 서울 2013년에 4억이었던 게 22년에 12억, 3배 뛰었어요. 얘가 반토막 날 거예요. 26년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6억입니다. 몇 년간 떨어지냐에 달라요. 자, 32년에는 아마 꼭지 찍을 것 같은데 또 올라갈 거예요. 18억으로. 자, 그 다음에 경기도는 2.5억이 7억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꽤 많이 뛰었죠, 경기도도. 자, 26년이면 반토막 3.5억으로 빠질 것 같고 다음에 10억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광역시입니다. 2억이었던 게 5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반토막이니까 2.5억으로 빠졌다가 다음에 5억.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서울은 신고가 많이 찍어요. 비싼데도. 경기도도 신고가 찍네요. 7억에서 10억. 자, 광역시는 5억이 그대로라고 제가 써놨는데 물론 예측이니까 변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데이터상으로 분명히 좋지 않아요. 같은 10억짜리가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10억. 자, 서울은 이제 5억 폭락하면 다음에 올라갈 때 10억을 뛰어넘어서 15억으로 가요. 근데 경기도가 똑같은 10억인데 5억으로 자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5억까지는 못 가고 12억. 조금 신고가 찍죠. 자, 지방광역시 보실래요?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가 잘해야 본전입니다. 이제 폭락장만 위험한 곳과 지속적으로 위험한 곳. 여러분들이 구분할 거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락장에 많이 떨어질지라도 또 신고가 찍고 가는 것들은 뭐 집 하나 있는데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귀찮고 하고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안 좋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것과 폭락장에만 안 좋은 것 구분해 볼게요. 자, 부동산 지속적으로 위험한 것, 폭락장이 위험한 것. 먼저 지속적으로 위험한 곳은 아예 X자 이렇게 표시해놨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역으로 봅시다. 지역으로. 경기도 외곽, 인천 경기도 외곽 조심하세요. 지방의 전체. 남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여기에 삼성반도체도 있고 뭐 GTX 들어가고 뭐 근데 끝내준다고 나중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입지가 서울에서 멀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튼 지방 전체. 그 다음에 유형으로 따질게요. 유형. 상가,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한마디로 대단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 가격으로 볼까요? 소외 아파트. 좀 이렇게 가격대가 좀 싼 것들. 안 좋으니까 쌀 거 아니에요. 장기간 별로 뛰지도 않아. 주로 나홀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 중에서도 고분양가. 얘들은 희망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냥 입지 주변에 비해서 고분양가가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주변보다 훨씬 비싼 것들. 그래서 미분양 난 것들. 포인트는 폭락 후에 회복 불가능하다. 거래량도 부족하고 2021년 뒤늦게 폭등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것들 조심하고. 근데 폭락장만 위험한 것. 즉 폭락장만 위험한 것은 지금 잡아도 또 신고가 찍겠지만 그래도 지금 잡지 말고 좀 하락장에 잡으면 장기적으로 좋다.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 전체, 경기도하고 인천 지방에서 중심지만 해당돼요. 이런 데는 또 신고가 찍어요. 유형을 보자고요. 대단지 아파트로 가야 돼요. 또는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의 재건축 재개발, 하락장에 잡으라는 거죠. 가격은 비교적 비싼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 폭등한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진 것, 10억 이상 아파트가 막 5억대로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좋겠네요. 포인트, 폭락 후에 신고가고 거래량도 많고요. 얘들은 대단지다 보니까 꾸준히 상승한다. 자, 이제 2007년에서 2022년 아파트 실제 시세와 추이. 자, 여기 22년까지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 빨간 거, 빨갛게 박스권 친 것만 폭락장의 예상 시세예요. 보자고요. 자, 강남 압구정로 현대 6차 47평. 2007년에 10억짜리가 2014, 15억이 아니라 2013년에 한 7억 정도로 빠져서 60% 폭락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60억까지, 현재 지금 60억이에요. 엄청나죠? 400% 폭등했어요. 얘는 결국 반토막 되면 25억이나 30억. 30억이면 50%고 60% 폭락이면 25억. 왜? 이거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 이게 7억이니까. 자, 이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이번에 강남을 봤으니까 일기 신도시를 봐야죠. 2007년에 14억이었던 게 6억. 어휴, 정말 무섭죠. 60%까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떨어졌어, 이렇게. 대형들. 자, 그 다음 2022년 24억까지. 오, 400% 폭등했네요. 엄청나죠? 그렇지만, 그럼 뭐합니까? 결국은 24억이 10억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60%. 만약 50%라면 12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47평. 2007년에 8억이었던 게
2013년에 5억, 35% 떨어졌어요. 그런데 2020년 현재 18억, 무려 360% 폭등했습니다. 자, 웬걸, 60% 폭락하면요, 8억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항상 이거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기점으로 똑같이 적용했을 때, 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산유보더 젠시스 49평 7억짜리가 5.5억 23%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얘들이 이 고가가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덜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뛰네. 23억까지 뛰는 바람에 420% 폭등. 얘 나중에 이제 3, 4년, 4, 5년 빠지면 10억까지 추락. 자, 이제 부동산 주기적으로 한번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동산은 주기적으로 폭등 나가면서 올랐다 신고가 찍고 뭔 말이냐? 자, 보세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대폭락했습니다. 꼭 4년 주기예요. 2006년에서 9년까지 폭등, 10년에서 13년 폭락, 대폭락 아니면 대폭등이죠. 14년에서 21년 이때만 대략 굳이 따지면 거의 7년 뛰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7, 8년. 자, 2022년에서 2026년 한 4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락. 그 다음에 27년, 32년을 대폭등. 왜냐하면 이 과거 패턴상 그 앞에도 비슷해요. 앞에도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파트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 칸 떨어지면 보통 두 칸 뛰어요. 한 칸 떨어지고 두 칸 뛰고, 한 칸 떨어지고 두 칸 뛰고.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으로 가면 망하는 거야. 절대 무주택 가면 안 되고 아파트로 집을 끌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는 이 아파트에 반절 뛰고 반절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간다는 건 더 안 좋은 거예요. 투자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보니까 이 중간 정도의 정부 규제가 있네요. 올라갈 때는 규제지만 좀 떨어지면요. 한 1년 정도 떨어지면 해제합니다. 너무 떨어져 바닥까지 가면 부양이에요. 이해가셨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했었고 또 정부 규제가 나왔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더 떨어지면 현재 이제 이 상황이에요. 21년, 22년, 만약 22년, 23년 떨어지면 규제 해제할 거예요. 실거주도 폐지되고 분양가 전매도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떨어지면 부양책 쓰겠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올라가면 정부 규제. 이게 패턴이라는 거. 그리고 위에서는 항상 거품 가격이 있다면 이게 꼭지 시세보다 더 높은 게 거품 가격이야. 근데 떨어질 때는 이 하한가보다 1층보다 가격이 낮아요. 초급매. 이제 상투장 위험한 투자, 빚투자, 갭투자, 다주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분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빚투자 10억짜리 한 채를 잡았다고 봐요. 자본금은 5억인데 대출 5억 받아갖고 집을 잡았다고 보자고요. 얘 5억으로 떨어졌을 경우 자본금이 빵원돼요. 빚만 남아요. 그나마 갚을 수만 있다면, 대출을 갚을 수만 있다면 자본 탕진, 뭐 원금 이자 갚을 수만 있다면 버티기는 하는데 어찌됐거나 못 갚는다면 경제 파탄이에요. 그 다음에 갭 투자도 똑같이 10억짜리 한 채 잡았다고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5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5억이 그냥 전부인 줄 알아요. 얘는 10억짜리 아파트라 10억이 전부인 거예요. 자본금 5억에 전세금 5억. 자, 그러면 5억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다 탕진하고 5억 전세금만 남아요. 근데 전세값도 떨어져요. 5억이면 전세값이 한 3억 들 거 아니에요. 근데 2억이 부족하니까 전세 2억을 못 내서 그래서 경매당해 버리는 거예요. 자본 탕진, 전세 하락, 경제 파탄. 자,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다주택자입니다. 10억짜리 3개를 갖고 있다. 자, 30억. 자본금 15억에 전세금 15억이겠네요. 그런데 15억이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5억 하나당 5억씩 떨어져 갖고 자본금 빵원, 전세금 15억만 남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의 고통의 3배예요. 3배. 그래서 경제 파탄. 자, 폭락장의 부동산 대처 방안. 먼저 무주택, 1주택, 다주택. 무주택자는요. 일단 지금부터 계속 좋은 곳만 청약하세요. 그리고 폭락장에 저평가, 중저가, 실거주 아파트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상가, 미분양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특히 더 잘 잡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꼭 잡아요. 자, 비싸거나 많이 오른 아파트도 하면 안 돼요. 왜? 너무 많이 뛰었어. 그래서 하락장만 노리세요. 청약은 지금 가점 안 좋아도 좋은 곳만 노리세요. 1주택자 1년 상승한다고 해도 지금 추가적으로 돈 3억 있다고 해서 뭐 못 잡아서 안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지금은 저축이 투자다.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보유자는 빨리빨리 던져버리고 갈아탈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거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이미 10년 동안 안 뛴 거 아시잖아. 다음에도 똑같이 가요. 대출이 많으면요. 많이 오른 아파트는 줄여서 가세요. 괜히 하락장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다주택자. 자,
시세 차익이 적은 부동산 지금 1년 유예할 때 안 던지면 안 돼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사업 냈다면 뭐 안 해도 안 던져도 상관없는데 뭐 좋아서 안 던지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사업이 커버해 주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폭락하게 되면 또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중과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래 기대감도 낮고 안 오른 부동산들은 빨리빨리 매도해 버려야 돼요. 유예 기간에 내년까지 1년 중과세 유예 기간에 매도 안 하면 망한다. 자, 이제 집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하네요. 옛날에는 막 올라가니까 모여서 와글와글 했는데 지금은 떨어지니까. 여름만 되면 7번 연속 치고 올랐는데 올해는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매수 능력 부족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시가 마른 탓이 가장 큽니다. 감사합니다.